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성님과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디퓨전 폴싱이란 논문이고, 그 오토 리그레스 모델이랑 디퓨전 모델이랑 적절히 잘 혼합을 한 아키텍처를 소개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토 리그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 나왔던 토큰들을 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티처 폴싱이라고 합니다. 그 디퓨전 폴싱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제 이전에 나왔던 토큰들을 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위크네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나중에 생성될 토큰들까지 전부 다 그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이렇게 고려를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텝이 너무 많아지면은 에러가 점점 중첩돼 가지고 언스테이블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계속 생성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니다이렉셔널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같은 경우에는 그 랭귀지 모델에 특히 적합한 이유가 이 결국에는 길이 상관없이 그냥 그 원하는 만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델이 학습될 때부터 그 전체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그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토큰들을 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시퀀스 단에서는 사실 디퓨전 모델을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 시퀀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특히 비디오 디퓨전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모든 프레임을 그냥 전체 다 컨캣 해가지고 그거를 모델에 한 번에 태우는 식으로 해서 어, 그, 이제 디노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토큰을 다 컨캣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토큰에 대한 노이즈 레벨이 다 동일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의 경우 그 가이던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처럼 어떤 특정한 그 컨디션에 좀 더 확률을 높이게끔 그렇게 생성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플래닝이나 디시전 메이킹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이 앞서 말씀드린 그 AR과 디퓨전 모델의 이런 강점들을 이렇게 적절히 잘 결합을 하여 그 새로운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원래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노이즈 단으로 여기서 보면 한 컬럼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노이즈 스케줄링을 따라서 노이즈를 점점 없애는 그런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생성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점점 이렇게 노이즈를 걷어내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경우 이 타임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퓨전에서 흔히 얘기하는 타임축이 아니라, 디퓨전은 이 노이즈 축이고 그 타임축은 이제 그 토큰의 번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퀀스가 쫙 있으면은 그 시퀀스의 축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큰을 계속 예측을 하는 식의 그 오토 리그레스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토 리그레스 모델 같은 티처 폴싱의 경우는 이렇게 그 데이터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그 다음 거를 예측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라고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는데, 레이턴트 스테이트는 그 RNN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풋이 들어가고 또 컨디션이 같이 들어가서 그 이제 계속 이제 리커시브하게 이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 값을 레이턴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때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의 레이턴트와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티처 포싱의 경우는 이렇게 계속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그 토큰들을 생성을 해 나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시퀀스 단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다 컨캣이 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디노이징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디퓨전 포싱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이 되는 방식은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를 다 결합을 한 건데, 그, 이, 먼저 이 트루 데이터의 이 노이즈를 다 각각 서로 다른 노이즈 레벨만큼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제 그 이전 스테이트에서 오는 레이턴트 값이랑 그 이제 넣는 그 노이즈 데이터를 그 이제 RNN 모델에 넣으면은 그 새로운 그 이제 현재 토큰 타임에서의 그 레이턴트 값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이제 다시 디퓨전 모델에 태워가지고 그 이게 노이즈가 없는 클린한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X 제로 헷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갖고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RLN이 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노이즈를 더하고 결국에는 그 노이즈가 없는 상태의 클린한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디퓨전 모델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중간 과정을 전체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풋이 인풋이 그 클린한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노이즈를 씌우고, 그리고 컨디션으로 원래는 뭐 텍스트나 다양한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컨디션으로 이런 레이턴트가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그 예측된 이미지가 나오는 그 인풋 아웃풋이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결국에는 디퓨전 로스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한 그 이 위에 그 완전한 노이즈들이 각각의 토큰마다 그 먼저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각각 서로 다른 그 노이즈 스케줄링을 따라서 디노이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디퓨전 모델에 디노이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RNN 모듈도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스텝에서의 그 디노이징 된 값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그 뭐 AR과 디퓨전 모델들의 그런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쫙 나열한 것인데, 디퓨전 모델의 경우는 그 어떤 컨디션 레이블 Y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 그러한 것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디퓨전 모델과 달리 이제 오토 리그레스 모델들은 그 다음 토큰에 대한 예측을 점점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서 좀 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렇게 그 확률 값에 따라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 구조의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컴포지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이 뭐 트레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 그냥 한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의 형식으로만 존재를 하는 패스가 원래 있었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꺾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 다음 토큰을 프리딕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 번에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이제 아웃풋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커설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거는 뒤에 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점 뒤에 갈수록 좀 더 언설튼티가 커져가지고 그러한 이점을 이제 플래닝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였더라?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그 결국에는 그 생성 모델이 마스크로 이제 모르는 값들을 생성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노이즈를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RNN 모델에서는 그 다음 스테이트를 마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둘 다 그 마스크로 잘 모르는 부분을 이제 생성을 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각각을 한 축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저자들은 이 AR 모델의 뭐 장점이자 단점인 커설한 거를 그대로 살려서 커설 디퓨전 폴싱을 제안을 합니다. 즉 유니 다이렉셔널한 것인데 이거를 그 바이 다이렉셔널로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디퓨전 모델의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 구조가 결국에는 RNN이랑 디퓨전을 적절히 잘 혼합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 어떤 아키텍처 자체도 이 디퓨전으로 이제 뭐 이미지 같은 2D 그런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유넷으로 쓰고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한 쪽에는 이제 RNN 모듈을 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RNN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G 그리고 지금 현재 스테이트를 X라고 표시를 하면은 어 그래서 먼저 이 샘플링 하는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RNN 방식으로 T 방향으로 모두 다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 노이즈 다이렉션인 이 K 다이렉션으로 디노이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RNN은 다이나믹스 모델로 결국 이 토큰 시간 T에 대한 그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스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그 현재 노이즈 이미지랑 그 노이즈 스케줄링 값이랑 그리고 이전 타임에 대한 레이턴트가 주어지면 그 다음 레이턴트를 예측을 하는 그러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이전 레이턴트를 넣으면은 그 이 제로는 그 노이즈 레벨이 제로 그러니까 클린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예측값을 내놓는 그래서 그 DDIM을 생각하면 편한데 그런 식의 옵저베이션 모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단순히 그냥 결합을 해보면 중간 레이턴트 G는 그냥 그 중간 과정에 삽입된 값일 뿐이고 그 컨디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이즈된 이미지를 받아서 클린한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디퓨전 모델과 같기 때문에 이 아래와 같은 그냥 원래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노이즈에 대한 엘투 노멀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둘 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보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제 트레젝토리가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x1부터 x 라지 t까지 쫙 있으면은 그 서로 다른 어떤 노이즈 레벨을 다 입혀서 포워드 디퓨즈 그러니까 노이즈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 t가 1부터 라지 t는 그 t축에 대해서 RNN이 진행이 되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 모든 t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노이즈 레벨 KT의 값을 갖는 어떤 노이즈드 이미지 X가 생성이 됩니다. 꼭 이미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이즈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RNN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타임 스텝에 대한 레이턴트인 GT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그 구한 디퓨전 모델에서 원래는 그 아까 x 햇 제로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x 햇 제로를 예측하는 거랑
사실 이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랑 디퓨전 모델에서 생각해 보면은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그 노이즈 스케줄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위와 같은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거고, 그렇게 구한 노이즈를 이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와 MSE 로스를 줘서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처음 스테이트 값을 모두 다 랜덤 노이즈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먼저 그 RNN 축인 T축으로 쫙 그 RNN 모듈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이제 그 디노이징 함으로써 그 로우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 디노이징 되는 축이고, 이 밑에는 RNN에 대한 축인데, 그 뭐, 원래는 RNN에 대해서 쫙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업데이트를 해도 되지만, 그 메모리 소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RNN으로 가고 그거를 디노이징한 값을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RNN을 이용을 해서 그 GT를 이제 구하고, 그다음에 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XT 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모두 다 그 하나의 그 하나 로우에 대해서 모두 RNN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디퓨전 가이던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소개하는 뭐 장점들과 그런 것들을 또 몇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 스테이블하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컨티뉴어스 데이터에 특히 이제 민감해가지고 언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이버지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뜻이냐면은 만약에 시퀀스가 너무 길어지면은 그 레이턴트가 사실 그 벡터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점점 모든 정보를 다 압축하기는 어려워서 그 이제 그 아웃풋에 대한 에러가 점점 쌓이고, 그래서 결국엔 아웃풋으로 점점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편하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종 산출물을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디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어떤 이런 트레젝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네, 사실 이건 정하기 나름이라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 폴싱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어느 정도 노이즈된 레이턴트를 그 컨디션으로 RNN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RNN 인풋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어, 그 스테빌라이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이제 되게 인피니트하게 쫙 이어져도 그 이제 뭐 세츄레이션이 되거나 그러한 동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계속 괜찮은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이러한 그 커설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 플래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동을 할 때 그 전체가 다 노이즈한 것에서 점차 그 패스를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노이지한 이런 상태지만 그 시작점에 가까운 데는 좀 더 빨리 정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그 뒤에 패스를 좀 정해주는 게 좀 더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그 시퀀스 뒤쪽에 있을수록 언설턴티가 좀 더 커야 좀 더 이 패스 플래닝을 하는데 좀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 스케줄링을 그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거는 그 되게 빠르게 디노이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좀 중간에 있는 점은
좀 그거보다 비교적 천천히 디노이징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패스 같은 경우는 그 훨씬 더 느리게 이렇게 디노이징을 시키는 방식을 이제 유저가 그냥 그 노이즈 스케줄링 매트릭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디퓨전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디퓨전 폴싱이 커서 아키텍처를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만을 원래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나오는 토큰들에 대한 그러한 그 값을 정보로 활용을 못하는 단점이 원래는 그 AR 모델들이 갖고 있었는데, 디퓨전 폴싱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과 그래도 결합이 되게 되다 보니까 학습 단계에서는 이 토큰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샘플링 할 때는 결국에는 그 처음에 그 토큰의 개수를 한정을 지어 놓고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한번 그러니까 원래 RNN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계속 그 이 시퀀스 쪽으로 계속 이렇게 생성을 해 나가다가 이제 종료 시점이 되면 멈추는 식으로 돼가지고 샘플링할 초창기에 애초에 시퀀스 랭스를 모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래 토큰 값을 활용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애초에 샘플링 할 때 그 전체 토큰의 개수를 명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토큰의 값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면 그 원래 RNN을 이용해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 반대로 미래의 토큰 값을 이용을 하지 못하지만, 근데 아까 알고리즘에서 보셨듯이 이 전체 로우 하나를 모두 다 그 RNN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미래에 있는 토큰과 이제 패스트 토큰들 모두 결합을 해서 디퓨전 가이던스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가이던스를 통해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프레임별 컨시스턴시가 잘 유지되게끔 하도록 하는 식의 그런 디퓨전 가이던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이제 에스티메이트 토큰 밸류가 그 현재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서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인퍼런스 할 때 그러면은 모든 T시점에 처음에 그러니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 T시점에 전부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가는 건가요? 샘플링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샘플링 할 때. 샘플링.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 처음에는 모두 다 이렇게 랜덤 노이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RNN을 타다 보면 이제 첫 번째 랜덤 노이즈가 그러니까 그 디퓨전 모델 인풋으로 가는 그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 RNN 모델이 옆으로 쭉 타고 가면서 디퓨전 인풋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 네.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이렇게 완전히 다 노이즈 이제 값이 있고 그 이제 이 값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RNN을 한번 쫙 탄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각각을 다 디노이징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디퓨전 스텝은, 네. 이 디노이징 할 때 각각 다 다른 노이즈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색깔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t가 0부터 이제 뭐 몇 가지 가죠? 뭐 나중에 t까지 간다고 치면 이제 t가 0일 때를 먼저 디노이징을 시키면서 뒤에 거를 순차적으로 디노이징을 시켜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게 그냥 그 알고리즘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로우 방향으로 전체 RNN을 쫙 간 다음에 이 각각 다 이렇게 디노이징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RNN은 그러면 한 개로 다 쓰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RNN이랑 디퓨전 모델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의 디퓨전 모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 중간을 전체를 하나로 디퓨전 모델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네, 아, 이렇게 이렇게를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가 하나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할 때는 이 로우 축으로 쫙 한 다음에 각각을 다 디노이징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트레이닝 할 때는 그 RNN 한 번, 디퓨전 한 번이 하나의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나의 모델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그 형성님이 익스페리먼트 부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제 실험 부분을 제가 좀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실험이 총 5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겨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 5가지 성질, 특히, 그 피터 폴칭, 리그레시브한 모델들의 장점과 풀 시퀀스 모델에 대한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험에서는 5가지의 태스크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시다시피 뭐 플래닝도 있고 로보틱스도 있고 뭐 시계열 데이터 분석도 있고 굉장히 태스크의 도메인이 넓은데 저도 디퓨전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제가 좀 조사한 거 그리고 그 분야에서 뭐 떤 벤치마크가 좀 대표적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뭔지를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저희가 자주 보던 비디오 프리딕션입니다. 어, 네,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어, 논문에서는 어, 이렇게 동영상 그 DMLab이랑 마이크래프트라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퍼런스를 했을 때 풀 시퀀스 모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자기네 애들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뭔가 정량적인 지표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 영상 봐라 이 정도로만 좀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게 디퓨전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다른 모델들을 우리 아키텍처에 적용해서 새로 학습했더니 더 잘 나온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뭐 무슨 모델 썼냐라고 저는 찾아봤었는데 최근에 테코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Temporal Consistent Transformer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방으로 자기네들의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이 2가지 데이터셋에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여기도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그 리소스가 부족해서 이런 작은 모델과 작은 데이터셋을 쓰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플래닝이라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보는데, 플래닝이라는 것은 그 무작위의 시작점을 가지고 정해진 끝점을 가는 경로를 이제 생성하는 태스크인데, 어, 이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 디퓨저스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약간 시퀀스 방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 모델들의 특징을 보면은 중간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중간 과정 디퓨저스 그러니까 디퓨전 폴싱은 처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경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 디퓨저스 같은 풀 시퀀스 모델은 그 이런 퍼짐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경로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표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그 리워드 스코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를 200스텝으로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은 200스텝 중에서 그 몇 스텝 안에, 그러니까 200스텝 중에서 몇 스텝이 그 결승 지점에 도달했냐를 점수를 매기는 거라서, 그 최적성과 그 정확성 모두를 측정한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실험은 그 컴포지셔널 레이트인데, 아까 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디오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에 있는 영상이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만 가는 데이터셋과 오른쪽 위로 가는 데이터셋만 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을 풀 시퀀스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은 무조건 결과가 이렇게, 물론 도메인이나 영상 내용은 바뀌겠지만 카메라 무빙은 무조건 오른쪽 아래 아니면 오른쪽 위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디퓨전 폴싱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단위로 얘가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양상이 합쳐진 그 카메라 무빙이 나온다는 것을 이런 실험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조금 특이한데, 로봇을 바탕으로 로봇의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주는 태스크입니다. 이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전에 그냥 비전을 바탕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생성하는 이런 테스트들이 좀 어려웠던 점이, 로봇은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리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현재 관측 값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디퓨전 푸싱으로 해결했는데, 일단 테스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첫 번째 사진처럼 과일이 이렇게 두 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은 외팔인데 이 세 개의 위치만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사과와 이 오렌지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즉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렌지나 사과를 빈 공간으로 한번 옮긴 뒤 다시 사과를 원래 오렌지가 있던 자리로 옮기고, 그 빈 공간에 있던 오렌지를 다시 이렇게 옮기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을 해야지만 그 태스크가 성공한다라는 기준을 세우는데, 디퓨전 폴싱은 레이턴트 메모리를 이용해서 계속 그 정보량을 계속 압축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터지는 일 없이 그 이 태스크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래서 80%의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좀 놀라운 점은, 그 이 로봇팔이 과일을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고의로 로봇의 카메라에 나오는 사진을 일부러 블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풋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로봇은 잘 디퓨전 폴싱을 적용했을 때 잘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 이유가 레이턴트 메모리에 있는 기존 상황들을 자기네들이 학습을 해서 그 과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인풋이 끊어져도 뒤에 있는 태스크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76% 정도의 성공률 달성해서 기존에 제일 최신 논문이었던 디퓨전 폴리시라는 모델이 불가능한 일을 자기네들은 해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인데, 이거는 별거 없고, 그, 여기 보면은 환율, 뭐, 태양계,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미래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음 거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표의 벤치 값들은 그 CRP 썸이라는 값인데,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0일까지의 정보가 들어있으면은 101번째의 값을 예측하는데, 그 예측 값이 확률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의 기대값과 BT 값을 거리를 비교해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값이 낮을수록 좋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그 다른 리그레시브한 모델을 제치고 우리 모델이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디스커션에는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자들이 밝힌 리미테이션은 일단 그 메모리를 저장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는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부분이 처음에 RNN에서는 그냥 히든 스테이트로만 했다가 나중에는 뭐 시퀀스로 가면은 뭐 컨텍스트 벡터, 나중에 컨텍스트 윈도우 이렇게 확장돼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RNN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너무 작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큰 모델에 적용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는데 디퓨전 포싱은 그 어토리그레시브한 모델과 풀 시퀀스 모델의 안정성을 모두 겸비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추후에는 좀 더 다양한 도메인과 더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한 바를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이 모델이 일단 어토리그레시브한 모델을 좀 베이스로 하는데 그 태스크를 얘가 그 대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태스크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가 내가 1에서 T까지라는 이 프레임 스텝을 알고 있은 상태에서 하는 태스크들은 물론 그 풀 시퀀스 모델들이 잘하겠지만 그 미래에 어떤 추가 스텝이 들어올지 모르는 가변적인 상황에서는 그풀 시퀀스 모델이 못하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가 이 상태라고 하면은 앞에가 뭐 추가적으로 뭐 세 스텝 정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세 스텝을 그 노이즈를 좀 크게 씌워뒀습니다. 이 노이즈라는 것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시냐면은 그 모델이 가진 어,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있는 그러니까 정보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긴 한데 이 미래의 정보가 확정되면 잘 안 바뀌니까 일부러 큰 노이즈를 씌워서 그 자유도를 최대한 높여놓고 현재 스텝에 반영을 해서 그 서로서로 약간 영향을 끼치게 하는 언마스크다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물론 기존은 리그레시브한 모델이지만 그 풀시퀀스 모델도 좀 포함할 수 있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이 논문의 저자들이 추구하고 싶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컨클루전에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논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비디오 리절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비디오 리조트는 그 넥스트 그 프레임 길이를 미리 알려주고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비디오 리절트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 데이터셋에 프레임도 낮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음, 어, 네.
저 뭐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쪽 패스 파인딩이나 이런 쪽에서 쓰려고 만들어진 건데 그 뒤에도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요. 음, 그래도 뭔가 레이턴트들을 프레임 단위로 연계를 해서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생각보다 잘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나중에 어딘가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대로 해상도 낮고 이런 거는 그 인피니트하게 계속 아월스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그 저자들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리부트할 때 트랜스포머 음, 큰 모델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뭐 사람이 막 서핑을 한다든지 그런 좀 고해상도의 비디오도 같이 올려놓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그렇군요. 이건 그 되게 작은 모델 갖고 학습했을 때의 그 결과여가지고 좀 이렇게 작은 그 사이즈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비디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